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해사법규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해양경찰 하겠죠? 예. 우리 해양경찰 안 들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해사법규 첫 시간이고요. 자, 일단 해사법규에 대해서 봅시다. 자, 회사가 뭡니까? 회사. 설마 회사하고 헷갈리는 사람 없죠? 그죠? 자, 회사란 말은 자, 이렇게 씁니다. 바다 해자. 자, 바다 해자 이렇게 쓰나요? 맞죠? 갖다 최근에 한자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자, 바다 해자에다가 일사자. 자,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말이에요. 회사. 바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겠죠. 회사. 그다음에 법규는요. 법규가 뭐죠? 자, 우리 어제 했는데 설마 법규가 fuck you 이거 아니죠? fuck you 아닙니다. 자, 이거 아니고. 자, 회사법규란 말은 자,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법규. 자, 법규 어제 했는데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기억을 돌려줍니다. 이게 뭐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규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법규를 좀 더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규범화했다. 이것이 회사법규입니다. 회사법규. 자, 그러면 자, 회사법규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여기 목차 한번 찾아볼까요? 자, 목차 한번 보세요. 자, 목차는 우리 책 맨 앞에 있겠죠? 자, 한번 보세요. 목차를 보면 자, 파트 1 해서 해양 주권 있고 해양 주권, 파트 2 해사 안전, 세 번째 안전 구조, 네 번째 선박, 선원, 해운항만, 그다음에 수산, 그리고 해양 환경. 자, 그럼 실제 그럼 시험 문제는요. 여기 있는 법 조문들을 이해하고 있느냐? 자, 정확하게 말하면 법 조문을 이해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지, 암기해야지. 그렇죠? 이해하고 암기할 것. 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암기가 편한 사람도 있고 또 이해가 편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회사법규는 법 조문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는 법 조문을 암기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자, 우리가 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기억납니까 이거? 자, 이거 어제 했는데 자, 제일 먼저 맨 위에 뭐가 있죠? 헌법. 근데 헌법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니다. 자, 물론 선택 과목으로 헌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이제 헌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은 공부 내용이 아니야.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법률. 자, 법률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회에서 만들지. 국회에서 만들어요. 자, 국회에서 만드는데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자, 아무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알고 있는 국회의원. 지금 총 300명인데 알고 있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10명 말하면 제가 만원 드릴게. 이러면 너무 안 되겠네. 20명 말하면 만원 드릴게. 힘들죠? 자, 우리가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실제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 별로 없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도 없고. 다만 뉴스에서 들어본 사람들은 몇 명 있을까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 회사법규에 관한 법규범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을까? 별로 없어요. 왜요? 아니, 우리 보통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당연히 선원이나 선주나 아니면 또 뭐 했을까? 아니면 해원이나 이런 어떤 바다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는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렇다면 이 법안은 주로 어디서 제출합니까? 하면 행정부에서 제출해요. 자, 우리 법률을 만드는 사람은 국회가 맞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법률안은요,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기보다는 행정부에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요. 제출해서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회사법규에 관한 법 조항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 드냐면 많이 조잡해요. 조잡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이 조잡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실제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 현실은 다양하게 자꾸 변하고 근데 법은 고정돼 있고 그러니까 법이요 수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제책이 나온 이후에 바뀐 조항이 한 이 정도 된다고. 우리 보충 프린터 가지고 있죠. 자, 지금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자, 보충 프린터 저 맨 뒤에 있거든요. 자, 맨 뒤에 가져오세요. 자, 우리 한 분이 가져와서 좀 나눠주세요. 자, 우리
우리 친구가 예, 다 가져와서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고 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추가된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요 조항들입니다. 조항들이고 요거를요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책에다가 손으로 직접 필기하는 방법, 기록하는 방법 이게 제일 좋고 자 근데 그러기에는 또 양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 그러면 좀 복사해서 오래 붙이든지 어쨌든 자 이걸 잊어버리더라도 이 책에 다 반영돼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수정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프린터 내용이 요 책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어떤 예를 확인해 볼 거냐면 자 한번 제가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게. 제가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다. 보충 프린트 24페이지 열어봐라. 자, 보충 프린트 24페이지. 바로 열어주세요. 열어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357에서 403페이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357페이지 열어봐. 자, 357페이지.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357페이지 선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언법. 자, 그리고 자, 우리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어떻게 했냐면 어제도 자, 이렇게 박스가 딱 쳐져 있고 법 이름이 나와 있다. 무슨 법, 무슨 법 나와 있으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으라 그랬지? 요거는 옛날 법, 국법, 옛날 법. 요거는 개정된 법, 신법. 그러면 요 규정이 아마 제 책에 있는 내용이고 요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왼쪽 조항을 오른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자 선언법에 따르면 자 옛날법 국법 수장제도 수장이 뭐예요? 선원이 선상에서 죽었을 때 그 배에서 장례를 치르고 시체를 바닷물에 빠뜨리는 거 아이가? 그게 수장이죠. 자 그러면 이 수장제도가 있었다. 자 17조 한번 읽어볼게. 선장은 항해 중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자 부령 어제 공부했어요. 네 글자로 시행규칙 이제 나와야지. 부령 하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오른쪽으로 와서 보세요. 법이 개정된다. 어떻게 됐다고요? 뭐라 돼 있노?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무슨 말이야? 수장은 폐지되었다. 자 이거 제가 볼 때는 선언법 출제 영순위 선언법에서 개정된 내용 수장이 폐지되었다. 실제로 수장을 하는 사례가 이게요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를 만약에 네가 선장이야. 배에서 네 부하가 죽었어. 선원이 죽었어. 그럼 바닷물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육지에 가면 그 유족들도 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체를 바다에 그냥 빠뜨려서 수장시키는 것이 이게 우리 관념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잖아. 시체는 물에 빠뜨려요? 아니면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 게 일반적 아이가.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매장 문화가 약간 변해서 지금은 이제 화장도 많이 하죠. 근데 처음에 화장할 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그 반발이 있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은 아마 화장이 되게 익숙하다 생각하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식된 도리로서 자, 네가 만약에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화장하는 거 부담스럽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문화가 바뀐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화장에 하면 뭔가 불효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요, 뭐, 화장 말고 또 다른 어떤 풍습 같은 게 있습니까? 설마 조장합니까, 조장? 산에 버려가지고 새가 뜯어먹게 하는 거. 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건데, 그것도 모르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또 그게 허용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수장제도 이 수장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러면 시신은 어떻게 할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음 기한 예정 항만.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17조를 요렇게 바꿔주라 이 말. 바꿔주고 그러면 시행규칙 11조 요것도 결국은 지금 뭐 의미 없는 조항이 돼버렸죠. 안 그래요? 법 자체가 바뀌었는데. 법 자체가 바뀌었다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법률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조 다음 기한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으로 이동, 시신이 유가족 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기한 예정 항만 또는 가까운 항만이 시신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시신을 반입할 수 있는 항만으로 이동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항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그리고 기양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있지. 그런데 요 해수부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부령이 개정이 안 됐거든. 그럼 개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조항 그대로 살아있어.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시행규칙 11조. 자, 근데 자세히 해봐야 돼. 법률이 없어졌어. 법률이 폐지됐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행규칙은 의미가 있나 없나? 없지. 효력 상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조항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효력 상실. 그리고 아마 다음에 해수부 장관이 누가 되겠죠? 윤석열 씨가 해수부 장관을 임명할까 아이가? 그러면 그 장관이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관이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윤석열 씨는 각 부의 장관을 전문가를 뽑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 판단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자,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뽑아야지. 근데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정치인을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노? 수장 폐지됐는데 이러면 얘가 뭐라 하겠습니까? 장관 입장에서 수장이 뭐예요? 이러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뽑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일에 전문가를 장관으로 뽑아야 그 장관이 바로바로 이 시행규칙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전문가가 해수부 장관이 되면 그럼 이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럼 그냥 시행규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효력은 상실. 자, 결론. 앞으로 수장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틀린 말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제 책을 이렇게 고쳐주셔야 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 이 말이야. 자, 다시. 자,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만들지만 거의 대부분 누가 한다고요?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해. 제출해서 국회는 통과시키기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 자, 명령 뭐라 그랬지? 자, 빨리 불러보세요. 뭐 했노? 어제 했는데 대통령령, 그치, 총리령, 부령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자,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 시행규칙인데 총리령은 거의 없다 그랬다. 국무총리령은 거의 없고 전부 부령, 시행규칙 같은 말. 자, 앞으로 한 단어처럼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대통령령은 시행령, 그리고 총리령, 부령이 시행규칙인데 그냥 총리령은 빼고 그냥 부령, 시행규칙 이렇게 같은 말로 기억한다. 총리령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거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사법규는 뭘 공부하는 거죠? 법률과 명령을 공부하는 거야. 법률과 명령. 자, 그런데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행정규칙에 관한 내용이야. 근데 행정규칙은 요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 행정청 내부적인 규칙인데 요거는 자, 나중에 그때 오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책을 다시 열어서 자, 그러면 우리 책에 열거되어 있는 법률들 있죠? 이 법률들이 시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 중에서 그러면 어떤 법률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해양경찰청 소관법률이 제일 출제가 높아요. 해양경찰청 소관법률. 어제 했다. 어제 했는 거 기억나요? 해양 몇 개 있었노? 해양 3개. 기억나요? 그 다음에 또 수상 2개. 5개지. 그 다음에 선연. 그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한번 찾아볼까요? 120. 우리 목차 봐라, 목차에 129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찾았습니까? 아니, 목차에 오른쪽에 보면 요게 페이지 수 달려 있잖아. 자, 129페이지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밑에 운영규칙, 이런 거 있죠? 자, 요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높고, 그 다음에 아까 해양 2개 있다고 그랬지. 해양 한번 찾아볼까요? 해양 뭐가 있노? 22페이지 아래에 있는 해양경비법 찾았습니까? 찾았죠? 그 다음 또 해양 있습니까? 자, 해양각 조사 이러면 안 되지. 요거는 아니잖아. 이거 아닙니다. 자, 해양 3개 있었던 건 뭐죠? 해양경비법하고 해양경찰법하고 해양경찰장비법. 근데 해양경찰장비법은 해사법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해양경찰학에 포함되어 있다. 해양경찰학에서 아마 출제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수상 2개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자, 한번 찾아보자. 어디 있노? 자, 우리 174페이지에 되어 있는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법이름이 너무 길어서 수상구조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174페이지에 되어 있는 수상구조법하고 그 밑에 수상내자안전법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찾았습니까?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딨나요? 276페이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보세요. 해양경찰하고 해사복규에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해양경찰하고 해사복규는 한 20% 내지 30%는 공통이야. 20% 내지 30%는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오른쪽에 우리 선박, 선원, 해운항만, 수산 이런 거 안 보세요? 이것은 해사복규에서는 나올 수가 해양경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해사복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해양환경. 자, 해양환경도 이것도 해양경찰학과 해사복규 공통이야, 공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우리 560페이지라 되는 거 한번 볼까요? 해양환경관리법이라 돼 있잖아. 그럼 이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사복규 문제도 되고 해양경찰학 문제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제 공부했던 해양경찰학과 해사복규는 같이 선택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다만, 육경과 병행하는 사람, 나 일반 경찰 시험도 치고 싶어. 이런 사람은 또 헌법을 해야 되잖아. 그런 분들은 해양경찰학 헌법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해양주권으로 가서 이제 책을 봅시다.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 가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렇게 돼 있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자, 그러면 이제 제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 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국회 법률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처리돼 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그냥 바로 밑에 달아놨어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법률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러면 너무 보기 힘들어서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률 밑에다가 필요한 것은 박스 쳐서 달아놓고, 그 다음에 또, 자, 우리 책을 한번 보세요. 뭐라 돼 있는지. 자, 1돼 있는데, 1이 1조입니다. 1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책을 보세요. 영해 및 접속수요법 있고, 1, 이렇게 돼 있지. 1 영해의 범위. 이게 1조. 제1조 영해의 범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법조문 설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스 되어 있는데, 이 박스는, 첫 번째 박스는 뭐냐면, 제가 그냥 보충 설명이야, 보충 설명. 자, 1해리가 뭔지, 1.5m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해놓고, 이건 법조문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 보세요. 시행령 3조. 자, 시행령 3조. 뭐라고? 대통령령. 그죠?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대통령령이지, 시행령.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실전 연습 때는 옛날 기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맞죠. 오른쪽에 2조 기선 있고, 그 법조문 설명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단어 뜻 표현해놨고, 그리고 그림 하나 올려놨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시행령.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제 책을 그냥 쭉 읽어나가면 돼요. 굳이 뭐 법조문을 더 찾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밑에 다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조부터 봅시다. 1조 영해의 범위. 대한민국 영해는 기산. 자, 기산이 뭐예요? 기산. 자, 기산은, 자, 우리 사전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가 뭔데? 자, 사전적이란 말은 그냥 낱말 뜻, 기준이 되는 선. 이게 기선이지. 그치? 기선. 기준이 되는 선. 그리고 이 기선은 종류가 두 가지. 통상기선이 있고, 직선기선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선하면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기선이고,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이다. 뭐 단어 뜻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이다. 수역. 자, 그럼 이제 또 수역이라는 단어 볼까? 수역. 역이 뭐냐면, 이거는 어떤 영역을 말해. 영역 역자거든. 그러면 수역이란 말은 수면의 일정한 영역, 뭐 이런 말이야. 수면의 영역, 수면의 영역을 수역이라고 한다. 기선은 기준이 되는 선, 수역은 수면의 영역, 수역.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10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거야. 자,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할 거냐면, 자, 앞으로 영해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떤 숫자가 떠올라야 됩니까? 영해라는 단어가 말이 있으면 항상 숫자 12가 떠오르면 되겠죠.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요. 영해하면 12. 자, 단위는 해리. 자, 그럼 1해리가 얼마인지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해리는 1.852km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1노트는 1.85km per hour. 뭐 이걸 한번 이거 출제 가능성 없습니다. 그냥 상식이다. 1해리하고 1km하고 어느 쪽이 더 길이가 길지? 1해리.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1.5m 하면 있는데 뭐 송정 앞바다 무인도서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인도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송정 앞바다에 가면 기점을 나타내는 요 시멘트로 만들어진 이 뭐랄까 기점 뭐라노 요렇게 요런 모양의 포스트 같은 게 딱 있어. 이게 요렇게 돼 있거든. 요게 바다고 요게 1.5m야. 그럼 이게 왜 1.5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지름이 1.5를 말하는지 아니면 뭐 명칭의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요거를 1.5m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시행령 한번 볼까요? 시행령 3조. 자, 대한해협. 자, 대한해협은요. 이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안 해놓고 요거는 뭘로 해놨냐면 3해리로 돼 있어요. 3해리. 자, 여기 대한해협이 뭔지 알죠? 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그 스시마섬하고의 그 이제 요 영해를 정할 때는 12해리를 정해버리면 스시마섬을 넘어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정해놨단 말이지. 그래서 그 밑에 봅니다.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 영해는 자, 법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에 의해서 정한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영해의 범위는 3해리라고 3해리. 그 3해리란 말이 어디냐면 그 밑에 별표 한번 보세요. 별표 1에서 보면 자 1.5m 있고 생도 있고 홍도 있고 차례차례로 연결하는 직선기선으로부터 측정 그 외측 3해리의 선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영해는 무조건 12해리다. 맞나요? 아니지. 12해리가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3해리도 있지. 예외. 이건 예외돼. 그렇죠? 대한해협은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얼마로 정했다? 3해리로 정했다. 그리고 그 영해를 나타내는 그 기선의 기점과 관련해서 3개가 나오죠. 이거 한번 외우세요. 1.5m 함, 그 다음에 생도와 홍도. 3개 보입니까? 1.5m 함, 생도, 홍도. 자, 이렇게 하면 1조가 다 정리가 된 거야. 이 이상 치면 올 수 없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는 기선으로부터 측정, 그리고 12해리. 기선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선, 통상기선, 직선기선을 모두 포함해서 기선이라고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역은 대한해협은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3해리로 정했다. 그리고 그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점은 3개 있다. 1.5m 함, 생도, 홍도를 차례로 연결했다. 직선기선, 이건 직선기선이다. 근데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이다. 이 말이죠. 대한해협은 직선기선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요 1조를 외울 때는 12해리 그리고 뭐 3해리는 이제 대한해협을 말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영해는 12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셔도 된다. 자, 그럼 이제 1조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내볼게. 자, 책 보지 말고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영해는 해안선으로부터 측정 12해리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이다. 맞나요? 해안선으로부터 측정한다. 맞나? 아니잖아. 기선으로 측정. 봐라, 또 헷갈리잖아. 봐. 해안선 아니야. 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친다. 왜냐하면 12, 요게 제일 중요한 단어거든.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요게 신경 쓰다 보면 해안선하고 기선하고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 자, 다시 보세요. 대한민국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이다. 해안선 아니야. 그리고 12해리.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 와서 이제 기선의 개념 봅시다. 2조. 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 저조선. 자, 이게 이제 저조선이라 돼 있잖아. 저조선이라 돼 있는데 이걸 고조선에서 틀린 말로 놉니다. 고조선이 뭐죠? 당군임금이 세운 나라가. 이건 말도 안 돼. 고조선 아니야. 저조선. 그럼 저조선하고 같은 말이 뭐야? 이건 썰물대. 그럼 이게 뭐겠노? 밀물 아니야. 그렇지. 밀물 아니고 썰물대다. 그러면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림 보니까 영해 기선이라고 돼 있는 거 보입니까? 영해 기선. 그럼 이게 언제를 말한다고요? 썰물대. 다른 말로 저조선을 말한다. 저조선을 말하겠죠.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통상기선일 때 그런 거야. 통상기선. 그럼 직선기선은 뭐겠니? 직선기선은 기점이지, 기점. 기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조선은 통상기선하고 관련된다는 거. 자, 저조선 썰물대를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기선은 대한민국이 인정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 해도. 자, 대축적 해도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보는데, 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영해에 대해서 봤어요.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보입니까? 요거 체크됩니까? 자, 그림 봐라, 그림.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영해다 말이에요. 그죠? 영해다.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 자, 그러면 직선기선은, 자, 우리나라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남해안에 섬들 많잖아. 서해안도 섬들이 많잖아. 동해안은 섬들이 별로 없죠. 물론 울릉도 독도 있지만, 자, 그러면 이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섬들이 많아요. 그럼 직선기선 어떻게 측정하죠? 어떻게 할까? 직선기선? 섬들이 막 빼곡이 있을 거 아니야. 빼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직선기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섬들 중에서 보면 가장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섬 있지. 만약에 얘가 육지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이 선들을 연결하면 이게 뭐라고요? 직선기선. 마찬가지 여기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볼게요.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 뭐라고? 뭐 이런 게, 좀 말이 그림 좀 이상하네. 자, 이상한데 뭐 대충 이렇다 치자. 이런 게 바로 뭐라고? 직선기선. 이해됩니까? 자, 어떤 섬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그 섬의 최외곽에 있는 섬들을 연결하면 이게 뭐가 되겠니? 직선기선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남해안하고 서해안이 직선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선기선. 섬들이 있어야 돼. 섬들이 있어야 이걸 그 섬을 기점으로 삼아서 직선기선을 삼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밑에 뭐라 해? 자, 밑에 보니까 남해안과 서해안 이렇게 돼 있잖아. 남해안과 서해안인데 오른쪽 보니까 영일만과 울산만 있지. 영일만과 울산만은 뭐야 이거? 이건 동해안의 일부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직선기선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이지만 동해안에도 일부 직선기선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볼까요? 자, 뭐 달만갑, 호미곶, 화암추, 범월갑 해서, 자, 요 네 군데가 동해안 아이가 보입니까? 그러면 직선기선은 주로 남해안과 서해안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동해안도 포함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부 동해안도 포함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일단 기점은 총 몇 개입니까? 이거 시험 문제로 올 수 있다 이거. 기점 몇 개예요? 총? 설마 이거 세고 있으면 이게 미친놈입니다. 번호 다 달려있는데 이거 세고 있다고요? 자, 몇 개? 23개. 자, 일단 기점은 23개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기점하고 마지막 기점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기점 뭐죠? 달만갑. 마지막 기점은 소령도. 소령도는 어디에 있는 거겠니? 뭐 여기 있는 거겠지. 맨 위에. 소령도. 그렇죠? 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뭐라고? 달만갑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달만갑에서 시작해서 소령도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지저분하게 놓을 수 있는 문제다 이거는. 저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수 볼까요? 내수. 자, 내수는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입니다. 그러면 기선 안쪽이다. 그렇죠? 기선 안쪽. 육지 쪽으로 안쪽으로 도는 거. 이걸 내수라고 한다. 그러면 기선과 내수는 일단 구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수는 육지 쪽이에요. 육지 쪽. 그리고 기선은 아까 썰물대라고 그랬잖아요. 썰물대. 저조선. 그렇죠? 썰물대. 썰물대.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썰물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바닷물이 가장 최소로 들어올 때지. 그렇죠? 최소로 들어올 때. 최도로 들어오면 뭐가 되나? 고조선이 되지.
그러면 고조선과 저조선 사이 이걸 뭐라 한다고? 내수라고 한다 이 말이겠네. 그 말 이해됩니까? 내수. 자, 내수 얘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조의 접속수역. 자, 접속수역 보니까 자, 바깥쪽 기선으로부터 측정 바깥쪽 24일이 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접속수역을 볼 텐데 한번 보세요. 접속수역은 여기 보니까 24일이라고 돼 있잖아. 24일이라 돼 있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영예 제외. 자, 그러면 접속수역은 자, 영예든 접속수역이든 모두 기선을 기준으로 해요. 기선이 기준이야. 기준이 되는 선, 기선. 근데 기선으로 기준해서 영예는 12, 접속수역은 24인데 영예를 빼. 그러면 오리지널 접속수역은 몇 혈이야? 12. 그럼 헷갈리겠지? 접속수역을 10이라고 하면 일단 틀린 말이야. 근데 영예를 제외해서 24일이니까 접속수역만 따지면 12일은 맞잖아. 맞잖아, 맞죠? 자, 그럼 다시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냐면 자, 3페이지 다시 그림 봐라. 3페이지 그림 봤습니까? 자, 여기는 기선으로부터 12일이고 접속수역 봐라. 12일이 써놔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안 그래? 왜? 영예를 빼면 접속수역만 하면 12일은 맞잖아. 그런데 우리가 접속수역을 설명할 때는 24일까지라고 하고 영예 제외 하면 12가 맞잖아. 이런 설명도 이상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한데 영예는 12, 접속수역은 24 이 정도만 쓰면 이렇게만 쓰면 틀린 말이야. 근데 영예 제외가 꼭 들어와야 돼. 그래 맞는 말이지.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영예 제외란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영예 제외란 말을 쓰지 않으면 이 24는 틀린 말이 된다. 자, 다시 그림 보세요. 그림 보면 접속수역은 10이라고 돼 있잖아. 12. 24 아니야. 10이야. 근데 법조문에는 24라고 돼 있어. 그럼 뭘 항상 써야 되니? 영예 제외. 이 말을 꼭 써야 된다고.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써야 되는 말이야.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기선부터 24일 이내에서 접속 수역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조 갑니다. 인접국 또는 대항국. 자, 인접국이나 대항국과의 경계선에서 자, 잘 보니까 경계선은 자, 그러면 인접국 대항국 이 뭐예요 이거? 예를 들어봐라. 우리나라하고 인접하고 있거나 대항하고 마주보고 있는 국가 누굽니까? 중국, 일본 또 있나? 우리가 러시아하고 국경을 마주보고 있다고? 인접하고 있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 러시아하고 어떻게 인접하고 있노? 아닌 것 같은데? 러시아하고 인접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저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나? 러시아하고 인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거나 마주보고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중국이지. 그리고 북한도 될 것 같지만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거든. 우리가 북한은 나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북한 빼고 일단 일본과 중국. 자, 관계국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자, 기선상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선이 중간선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우리나라가 있고, 만약에 일본이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일본을 일부러 작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요게 중간선의 의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중간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야 돼. 같은 거리. 어떻게 할까? 만약에 요 점하고 수직하면 최단거리 되죠. 최단거리에서 중간선. 그렇죠? 중간선. 또 해볼까?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연결해볼까?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노? 우리 어릴 때 작도 이런 거 해봤어요? 작도? 작도는 요 어떤 선이 있잖아. 선이 있으면 그 선에 대해서 거리를 측정할 때는 수직으로 거리를 올려. 해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요 선이 있잖아. 그럼 수직으로 거리를 올린대. 이렇게 수직으로 거리를 올리면 요 만나는 점. 그쵸? 맞나? 이렇게 안 합니까? 어쨌든. 이게 중간선이야, 중간선. 자, 이런 식이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